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4월 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게이트웨이 펀드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 생물 화학 무기를 뿌리기 위하여 드론 사용을 계획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헌터 바이든이 연관되어 있는 투자회사가 우크라이나 26개 생화학 무기 연구실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미국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 대하여 극구 부인을 했으나 결국은 빅토리아 누랜드가 생화학 무기 연구소를 우크라이나에 운영하였다는 것을 상원 청문회에서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러시아 측에서는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반군을 향하여 생화학 무기 살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드론을 사용하는 모든 계획서가 첨부가 되어 있다고 오늘 비난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전시에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지만 게이트웨이 펀디시라고 약간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것이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지금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의 대항마로 쿤스라는 후보가 공화당 지명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명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1250명의 지지자 서명이 필요한데 쿤스는 자기가 월마 주차장에서 지금 자기 지지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소셜미디어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가 나가자마자 누가 소셜미디어에 다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쿤스가 지금 자기 차에 앉아서 서명인문 명부를 만들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 사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월 4일부터 후보자 지지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돼 있는 시점에 급했던 모양입니다. 하다가 자기 지지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인을 하고 있는 장면에 포착이 됐는데 과연 이 사람이 공화당 대표로 뉴욕에서 출마하여 당선이 될까요? 한편 그는 극좌 성향의 여러 단체와 연계가 있고 또한 노동당과도 연계가 있으며 네버 트럼프의 멤버 중 한 명입니다. 하다가 자기 표 자기가 찍는 거는 뭐 봐줄 수가 있지만은 나무 사인 위조 해갖고 자기를 위조한다고 만드는 건 또 처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호프의 팟캐스트에 의하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자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저버린 사건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선거에서 뉴욕에서 펜실베니아로 한 추력분의 부정선거표를 운반하였던 추력 운전수가 전직 DOJ 고위 관리에게 찾아와서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그 관리는 윌리엄 바에게 전화를 하여 여차저차한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병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F의 안가를 제공해주고 내부 제공자에 대한 신원을 보장해주라고 하니 윌리엄 바가 당장 그 사람의 신원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주소를 내놓으라고 고함부터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바에게 이 사람에 대하여 신병 보장을 확실히 하라고 하니 윌리엄 바가 그거는 FBI 전적 소관이므로 사람부터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아주 발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위험을 느끼고 그냥 도피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윌리엄 바가 지금 책을 팔아먹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보수 언론의 사람들은 그 책을 사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자기 변명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같이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 불쌍한 건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 법원이 주교육위원회 위원 5명을 해고하라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주교육위원회가 마스크를 공립학교에 강제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반항한 학부형들이 주교육위원회에 이 신청을 하고 청원을 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청원을 하였던 학부형 중에 한 사람인 로시카가 그들은 결정을 하기를 우리가 청원을 했을 때 그들은 이미 답변을 거절할 계획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 이 학부형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사하던 중에 조직의 실패 또는 직무 태반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야 청원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 해당 이사회 소환을 하였으나 이들은 불응하였습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나자 법에 의하여 이들은 해고가 된 것입니다. 학부형이 아이들의 학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에 발견한 법조항이 결국은 그간의 민주당은 5명이 장악을 하고 있던 주교육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다 해고시켜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학부형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심 워럴스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자기 선거구역에서 이번 중간선거에 대비하여 선거 유세를 하는 도중에
홈리스들과 또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오늘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연설에서 이 의원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70% 이상의 홈리스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 집회에서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섹션 8과 또한 LA 카운티에서 주는 저소득 프로그램을 이용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섹션 8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끊어진 지가 8년이 지났고 LA 카운티에서 저소득에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0년이 걸립니다. 대부분 자기를 지지하였던 많은 홈리스들이 혹시나 무슨 대책이나 세워줄까요 모였다가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맥심 워럴스가 기자들에게 이것은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것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자금을 모금을 하여 딸에게 40만 불을 개인 비서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금액을 월급으로 제공하였던 conflict interest, 즉 이해상충을 저질렀던 이하원 의원이 다음에 과연 당선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 끝이 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여권에 앞으로 성별 표시에 X란이 추가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미국의 트랜스젠더 데이였습니다. 목요일인 31일 조 바이든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 국무부가 4월 11일부터 미국 시민이 미국 여권을 신청할 시에 성별 표시로 X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목요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배려 같지만은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줌으로써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국가에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생각을 하고 하나는 생각하지 않는 참 졸속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고안된 아티클 42를 폐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들어오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하여 즉시 추방을 하지 못하고 미국 내로 일단은 전부 입국을 허가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하여 사전 불법 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앱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오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불법 이민자들의 신속한 의료 치료를 하기 위하여 지금 미국 보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처 소속의 군의관들을 대거 국경으로 지금 이동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퇴역 군인들의 의료 시스템을 국경으로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을 위하여 배치 소속을 옮기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앵커의 말은 바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불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요일인 3월 31일 오전 키예프에서 마리우폴로 17대의 버스가 출발하였다고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전에 국제 적십자사가 마리우폴에 낙후되어 있는 피난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오늘 러시아가 목요일부터 주민 소개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 휴전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우폴에 탈출을 하지 못하였던 많은 시민들이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어졌으나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45대의 버스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라 목요일인 3월 31일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17대의 버스가 출발한 것을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마리우폴에 갇혀 있었던 주민들이 일단은 탈출한다고 하는 소식이 반갑기는 하나 거기에는 지금 16만 명에 가까운 마리우폴 시민이 피난을 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45대에 풀로 신는다고 해도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뒤처진 시민은 16만 명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만한 정부에서의 차량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지금 체르노빌 원전으로부터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포스트가 밝힌 바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 자진 철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르노빌에서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 그들이 긴급 대피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수를 한 러시아군들은 지금 벨로루시로 향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가 쌍방이 여기에 활성화된 우라늄 농축액을 보관하여 그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들이 활성화를 해놓았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군들이 이것을 활성화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이 다르므로 차후에 국제원자력기구 검사관의 보고가 앞으로 나오는 대로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지금
기밀 해제가 된 국방부 서류와 국무성 서류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했을 당시에 국무성에서는 메모 형식으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정황 증거로 보았을 때는 연구실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된 것이 확실하다고 메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메모지에는 우한이 가장 혐의가 짙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스모킹건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메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국무부나 국방부에서는 2년 가까이 감춰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우한에서 오지 않았나는 막연한 의심만 하고 있었고 우한시장이라든가 또한 우한연구소 등등 많은 기원설이 있었습니다. 이 메모의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병리학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학자들의 양심을 기대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